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무를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요즘 수확되는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주 많아서 건강에 보약이 됩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나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무를 많이 먹잖아요.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우리가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나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무를 넣고 달달 볶아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여기에 깨소금을 넣어서 보통 먹잖아요. 오늘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무를 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그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도 채를 썬 다음 무와 함께 담아 주시고요. 이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다가 소금으로 1시간 정도만 절여주시면 돼요.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하게 되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건데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그리고 들기름 대신에 물을 한 컵 넣어주시는데요.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서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익혀주시고요. 이때 물이 쫄아서 바닥에 조금만 깔릴 정도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바로 이 들기름을 한 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가 있죠.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그럼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묽게 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우리가 무를 생으로 그냥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죠. 이 바로 매운맛이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시니그린의 효능이 바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이 쉽게 우리 몸으로 침투하지 못하게끔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감기약과는 좀 다르게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가래나 기침 등의 이제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특별히 이 기침, 가래 증상, 그리고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무를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무를 바로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면 되는데요. 이때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배숙을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잖아요. 배 자체에도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게 되면 겨울에 건조했던 기관지가 촉촉해져서 기침도 줄여주고 가래를 묽게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쉬워지게 돼요. 또 무와 배는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 후두염 이런 목에서 오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약 1:1의 비율로 섞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무에는 초록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죠. 이 중에서 흰색 부분은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스를 만들 때에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와 배의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에 있는 씨만 제거하시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신 다음 그대로 마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너무 걸쭉해서 마시기가 힘들면 면포에 좀 걸러주신 다음에 드시면 마시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은 건데요. 우리가 천연 소화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무입니다. 왜냐하면 무 안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이 무를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이 되거든요. 김장을 하고 나서 돼지고기 삶은 다음에 우리가 수육 많이 하죠. 이때 이 김장김치 그리고 남은 무를 가지고 양념을 더해서 무김치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드시는 게 무의 단백질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의 궁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뭐죠? 바로 쌀이죠. 우리가 쌀밥을 먹을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게 그래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보통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무에 함유된 이 효소들은 열에 좀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사실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동치미나 깍두기가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에스터라제가 아주 풍부한데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많이 먹는 야식 중에 치킨이 있죠. 이 치킨 배달을 시키면 치킨무가 꼭 같이 오죠. 바로 지방이 많은 치킨을 먹을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도 아주 깔끔해지고 소화도 잘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체외로 배출시켜 주므로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좋기 때문에 혈관 내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과가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겁니다. 혈관 내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 상승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무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엽산이 혈관에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정말 특효약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인데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베타인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식물성의 유황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의 유황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의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 안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직접적으로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이라서 특히 유방암 그리고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해독작용을 넘어서 항암작용까지 하는 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에요. 무 100g에는 칼슘이 약 20m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을 섭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건데요. 무를 충분히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게 됩니다. 무말랭이 약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된다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가 약으로 만들 때의 함량에 가깝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병을 하게 되죠. 이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만약에 골반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약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80세 이상은 약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약 1000mg 정도인데요. 무말랭이를 400g 정도 드시면 하루에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칼슘은 기본적으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성분이라서 이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요즘에 비타민 D를 따로 챙겨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은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무말랭이를 먹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무말랭이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시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잘 우린 다음에 마시면 되는 겁니다.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서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에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주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들은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서 우리 몸의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당 지수를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우리가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해 줄 수가 있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무에는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꿀인데요.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는 항균, 항염, 항산화 이런 효능들이 있어서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줄어들게 하며 몸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효가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일반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있는 상태면 사실 이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생으로 그냥 드시지 말고 열에 잘 익혀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팥! 이렇게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뱃살이 쏙 빠집니다.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얼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우리가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제일 좋아하는 팥빙수도 있고요. 겨울에는 동지가 되면 팥죽도 먹게 되죠.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지 않으시나요? 팥을 삶을 때 이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서 팥을 삶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절대 이 소다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서 우리가 팥의 좋은 성분을 모두 흡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런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팥을 삶을 때는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요. 물에 담가서 한 4시간 정도를 충분히 불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불린 팥을 물에 넣어서 삶아주시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죠. 이 팥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간혹 팥 삶은 첫 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 물에 이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아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드셔보시면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팥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비누가 없던 시절에 이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팥의 효과 두 번째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할 때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가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혹은 당뇨 예방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강목이라는 책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일반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이 팥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의 아주 고함량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몸의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살이라고 부르는 체질들이 있죠. 좀 잘 부으면서 살이 잘 찌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이 팥을 이용해 보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 정도가 줄었고 몸무게도 37%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뭐 사람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포닌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서 또 대변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배변 자체가 좀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의 향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들 많이 드시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실 때 이 팥을 함께 드셔보시면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5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보통 이제 이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고 머리가 빠지게 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셔보시면 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이제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비오틴이 만약에 몸속에서 이제 부족해지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성장이 잘 안 되게 되고, 또 많이 빠지면서 두피 건강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피가 건조해질 수도 있고요.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 또한 풍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프리라디칼 성분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팥의 효능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덕분인데요. 이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우리 몸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서 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시면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었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기 때문에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 독소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배출해주는 이뇨작용을 하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거나 또 몸에 힘이 없어서 체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이 아주 많이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이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팥 속에 들어있는 이 마그네슘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이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가 돼서 우리 몸의 급격한 이 혈당 상승을 방지해주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서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쫄깃한 찹쌀로 경단이나 새알을 만들어서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이 선조들의 지혜가 참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의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이 찹쌀
쉽사리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다만 팥은 좀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 팥물을 많이 드시거나 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의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점이 혹시 불편하거나 하신 경우에는 바로 생강이랑 함께 드셔보시면 이 불편함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따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강의 따뜻함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요. 또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드실 때 이것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밥상위에서 소리 없이 건강을 챙겨주는 이 붉은 보석, 바로 팥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팥은 옛날부터 이 한가마니 땀보다 한 그릇 팥죽이 낫다는 말이 돌 만큼 기력 보충이나 붓기나 열관 빼기, 혈관 청소부에 두루 쓰였어요. 하지만 약이 되는 데는 까닭이 있고 독이 되는 데도 따로 있다는 사실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팥이 몸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효능,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사강,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상극 음식을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먼저 팥이 우리 몸에서 해주는 대표적인 5가지 착한 일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효능은 혈당 관리예요. 팥 껍질과 속살에 든 수용성 식이섬유가 소장 속 당분 흡수를 느긋하게 만들어서 식후 혈당이 솟구치는 일을 막아주죠. 여기에 사포닌과 폴리페놀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몸이 이미 분비된 인슐린을 좀 더 말 잘 듣는 호르몬으로 또 바꿔줘요. 그래서 팥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공복 혈당, 당화혈 색소 수치가 2달 만에 내려가는 경우를 또 흔히 보게 되죠. 두 번째 착한 일은 또 혈관 청소예요. 사포닌이 기름때 같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덩어리를 씻어내고 칼륨이 과다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서 뻣뻣한 혈관벽을 부드럽게 풀어주죠. 세 번째는 붓기 빼기예요. 한의학에서는 팥을 소변이 막힌 기운을 뚫어준다고 표현해요. 실제로 이뇨작용이 탕월해서 발이나 손, 얼굴이 잘 부는 어르신들이 팥물을 한 겹씩 마시면 다음날 신발이나 반지가 헐렁해졌다고 하죠. 네 번째는 항산화나 항염 효과예요. 팥 껍질에 붉은 빛을 내는 안토시아닌이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사포닌이 크고 작은 염증을 달래줘서 관절이나 피부 혈관이 동시에 편안해질 수가 있겠죠. 마지막 5번째는 뼈나 모발 보강인데 팥에는 칼슘이나 철, 아연,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구멍난 뼈 밀도를 촘촘하게 해주고 얇아진 모낭을 튼튼히 채워줘요. 머리숱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는 후기까지 있을 만큼 노년 탈모 개선에서도 도움이 되니 여간 반가운 곡물이 아니겠죠. 이처럼 우리 몸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지만 드실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당연히 있겠죠. 첫 번째는 팥은 차가운 성질이에요. 속이 냉해서 자주 설사하거나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신 분들이 무턱대고 많이 드시면 배앓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체질이시라면 꼭 생강 한 조각이나 대추 2알을 함께 넣어 끓이셔서 몸을 덮여주는 기운과 같이 드세요.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해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 즉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 중이신 분들은 팥을 과량 드시면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져서 또 부정맥 위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하루 약 30g 이내나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로 제한해 주시는 게 좋고, 세 번째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이 필요하죠. 약이 이미 칼륨을 보존하는 작용을 하므로 팥까지 많이 드시면 고칼륨 혈증이 겹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위산이나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이 심하신 분들은 딱딱한 팥 껍질이 오히려 자극이 돼서 속쓰림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 압력솥에 아주 곱게 삶아서 속살만 체해내려 이 스프로 드시는 방법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과유불급이죠. 팥에는 사포닌이 적혈구를 살짝 용해시키는 성질도 있어서 한꺼번에 100g 이상 혹은 생팥을 날로 씹어 드시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루 섭취량은 마른 팥 기준 밥 숟가락으로 큰 것 2숟갈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팥을 어떻게 요리해야 또 영양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까요? 먼저 불리기를 빼먹지 마세요. 검 팥을 8시간 이상 미지근한 물에 담아두고 안쪽까지 수분을 머금게 해야 사포닌, 안토시아닌이 끓는 물 속으로 균일하게 녹아나오고 속살도 골고루 익어요. 이때 생기는 첫 세척물은 타닌이나 먼지, 농약이 녹아있을 수 있으니 살짝 버리시고, 두 번째부터 우러나는 붉은 물은 금쪽 같은 팥물이죠. 싱크대로 보내지 마시고 밥물이나 죽물, 차물로 꼭 활용 한번 해보세요. 압력솥을 쓰실 땐 팥과 물을 1:5비율로 넣어서 강불 10분, 약불 20분 정도로 잡으면 껍질이 벌어지고 속까지 말랑해지죠. 뚜껑을 열어봐서 껍질이 반쯤 터져 있으면 잘 삶아진 거고, 이렇게 삶은 팥은 지퍼백에 평평하게 눌러서 해동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한 장씩 꺼내 밥, 죽, 국, 샐러드에 넣으시면 편하겠죠. 팥과 더불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첫째는 찹쌀이에요. 팥은 차고 찹쌀은 따뜻한 성질이라서 음과 양이 균형을 이뤄서 소화가 훨씬 더 편안해져요. 팥죽을 끓일
때는 손바닥만한 찹쌀 반죽, 새알심을 귀엽게 빚어서 넣어보세요. 위장도 보호해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당뇨 환자에게는 특히 좋겠죠.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팥을 삶을 때 편생각 두어 조각을 함께 드시면 몸이 한기가 돌지 않고 사포닌 특유의 비린 맛이 깔끔하게 잡혀요. 생강 속 진저롤이 위운동을 도와서 팥 소화를 촉진하니 또 더부룩함도 줄어들겠죠. 세 번째는 현미보리 같은 통곡물이에요. 흰쌀 대신 통곡물을 섞어 지은 삼색 영양밥이 식이섬유나 비타민 B군이나 미네랄이 더해져 혈당 지수가 훨씬 낮아져요. 네 번째는 들기름 아마씨유. 팥은 이 물 식이섬유가 많아서 배출은 높지만 불포화 지방은 부족해요. 들기름 한 숟갈을 팥밥에 살짝 두르면 오메가3가 혈관을 윤활하게 하고 지용성 안토시아닌 흡수율도 높여주겠죠. 다섯 번째는 이제 시나몬이나 페퍼민트 같은 약 박하 같은 허브예요. 이 향신료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풍미를 더해 설탕 없이도 깊은 단맛을 느끼게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팥과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세 가지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다량의 정제 설탕. 달콤한 단팥죽이나 팥빙수, 시판 팥앙금은 설탕 비율이 30%를 넘어서 완전 혈당 폭탄이 되기 십상이죠.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췌장 인슐린 분비가 이 청년의 3분의 2 수준이라서 급격한 당 상승이 장기 조직 손상을 또 부를 수가 있겠죠. 달달함이 필요할 때는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같은 열량 낮은 천연 감미료를 티스푼 막대 끝 정도만 넣어서 맛을 맞추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소금이나 된장, 젓갈이나 과하게 짠 음식이죠. 팥은 또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끌고 나가는데 짜게 드시면 칼륨과 나트륨이 균형이 뒤틀려서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또 요동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칼슘 철분 흡수를 기대하고 드시는 이 우유, 시금치, 멸치와 같은 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곁들이는 것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팥 껍질의 피틴산이 그 좋은 미네랄을 끌어안고 장에서 함께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팥밥 한 끼에 우유, 멸치 반찬을 다음 끼니로 살짝 시간차 두고 드시면 오히려 흡수 방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제 실제 식탁에서 바로 올릴 수 있는 팥 활용 3종 세트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끈한 팥 현미 에너지죽인데, 냄비에 팥 사물물 2컵에 삶은 팥 반 공기, 불린 현미 3큰술, 다진 당근, 양파, 표고를 넣고 중불로 20분 정도 고아주세요. 생강, 들기름, 소금 약간으로 간하면 한 그릇에 약 식이섬유 6g이랑 단백질 10g 정도, 칼륨 400mg이 들어있는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되죠. 두 번째는 무설탕 찻 팥양갱이에요. 삶은 팥 200g에 알룰로스 15g, 한천가루 5g, 물 150ml를 넣고 중불에서 걸쭉해질 때까지 저은 뒤에 트랩으로 굳히면 돼요. 간식 한 조각당 당질이 단팥빵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서 혈당 걱정이 적어요. 세 번째는 미지근한 팥 생강물이에요. 팥물 약 250ml에 슬라이스 생강 3-4펴를 넣어서 5분만 더 데운 뒤에 미지근할 때 한번 드셔보세요. 식사 전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막고, 식후에 드시면 소화를 돕고 붓기 제거에도 좋아요. 시간이 없어서 팥 삶기도 버거운데 꼭 챙겨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께는 시판 무가당 삶은 팥 통조림 팥을 이용하라고 권해요. 다만 첨가물, 소금, 당이 3% 미만인지 라벨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드시기 전 따뜻한 물에 한번 헹궈서 나트륨을 줄이면 좋아요. 또 하나, 팥가루를 믹서에 냉동 건팥을 갈아 두었다가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한 숟갈 뿌려 드시면 불리는 시간 없이도 식이섬유나 사포닌을 간단하게 보충할 수가 있겠죠. 이때 반드시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우유를 부어서 3분 정도 불려 드셔야 거친 껍질이 위를 자극하지가 않아요. 팥을 요리할 때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빨갛게 끓인 뒤에 뜨는 거품은 걷어내야 돼요? 인데, 첫 끓임에 솟는 거품은 단백질, 탄닌, 먼지가 섞인 것이니 국자로 살짝 걷어내면 잔맛이 줄어들고, 그 뒤에 생기는 엷은 붉은 거품은 사포닌 거품이니 굳이 전부 제거할 필요는 없죠. 두 번째로는 팥을 밥솥에 넣으면 밥이 잘 안 익는다 하시는데, 팥을 쌀과 함께 처음부터 넣으면 껍질이 딱딱해 열이 덜 통해요. 팥을 70%좀 삶은 뒤에 밥을 짓는 물에 넣어야 쌀과 팥이 동시에 찰지게 완성되죠. 세 번째는 식구가 둘 뿐이라 팥밥을 하면 냄새가 금세 시큼해져요 하실 때는 식초 몇 방울을 밥물에 떨어뜨리거나 밥솥 보온 기능은 오래 켜두지 말고 한 끼 먹을 분량씩만 랩에 싸서 냉동해 두면 팥이 변질되지 않아요. 다음으로 팥과 함께 반드시 곁들여야 될 세 가지 생활 습관만 살짝 덧붙일게요. 첫 번째, 팥의 이뇨작용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려면 하루 약 물 1.5리터 이상, 특히 미지근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처럼 칼륨이 많지 않은 차로 틈틈이 목을 죽여주세요. 두 번째는 팥이 혈당 스타입으로 막아준다 해도 걷지 않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끌어다 쓰지 못해요. 식후 20분쯤 가벼운 산책, 없으면 집안에서 그냥 서서 돌아다니거나 종아리를 들었다 놓기 50회만 해도 혈당이 부드럽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팥이 칼슘이나 철을 보태려면 햇빛 비타민 D가 필요해요. 오전 10시 전에 약 15분 정도만 햇빛을 쐬주면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요즘 들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소문나고 있는 과일, 바로 레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상상만 해도 이 입안에 침이 고이는 그 새콤한 맛 덕분에 레몬을 드시면 아이셔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작은 노란 과일이 우리 몸속에서는 이 상큼함 그 이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해낸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비타민 C가 많다는 건 이미 귀에 못이 바시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레몬은 비타민 C 한 가지만으로 강한 게 아니에요. 구연산이나 헤스페리딘 같은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 칼륨,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까지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서 한 알만 제대로 드셔도 간이나 콩팥, 혈관, 심지어 피부와 관절까지 전신을 두루 돕는 이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우리 같은 중장년층은 몸속 해독, 배설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레몬은 간과 신장이 해야 할 중화 배출 작업을 덜어주어 피로를 줄이고 노폐물까지 깨끗이 씻어준다는 점이 큰 강점이에요. 먼저 레몬의 대표 성분인 비타민 C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시중에 파는 알약이나 캡슐도 굉장히 많지만 자연 속 비타민 C는 이 합성한 것보다 체내 흡수율과 항산화력이 훨씬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과육과 껍질 사이의 하얀 속껍질, 그리고 껍질 표면에 붙은 이 노란 층까지 통째로 먹어주면 단순히 비타민 C만 보충하는 게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가 이 시너지로 작용해서 활성산소를 잡고 세포 재생을 촉진해주죠. 그 결과 피부톤이 맑아지고 잔주름이 덜 보이고 만성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도 완화되는 사례가 많아요.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니 이 관절통, 잇몸 출혈,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또 레몬이 칼륨이 풍부하다는 점도 꼭 한번 기억해 두세요. 칼륨은 몸속에 과도한 나트륨을 잡아서 배출하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고 부종을 빼주는 데 좋아요. 고혈압이나 심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짜게 드신 날 저녁에 레몬 반 개짜리 따뜻한 레몬수 한 잔만 챙겨도 다음날 손발 붓기가 확실히 덜하다고들 말씀하세요. 칼륨과 함께 들어있는 구연산은 칼슘이 요로나 담낭, 신장에 뭉쳐서 결석으로 굳어버리는 걸 막아주죠. 또 칼슘이 모자라서 돌이 생긴다는 오해도 있는데 사실은 소변 속 칼슘이 흘러나오면서 엉겨붙지 않도록 구연산이 중간에서 잡아당겨 녹여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결석, 담낭결석, 요로결석을 경험하셨던 분들한테 특히 또 권장되는 과일이 바로 레몬이에요. 식이섬유인 펙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레몬의 하얀 속껍질에 유난히 많은 이 펙틴은 장벽에 달라붙어 독소를 흡착하고 배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방지하죠. 당뇨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걱정이신 분들은 식사 약 30분 전에 미지근한 레몬수 한 잔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이 레몬 속 헤스페리딘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당뇨 예방과 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레몬을 마음껏 먹어도 되겠네 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탈이 나듯 레몬에도 주의점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자극이죠. 위산과다,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등이 있으신 분이 공복에 과도하게 신 레몬을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원물을 씹어 삼키기보다는 따뜻한 물 200ml에 레몬즙 3분의 1 분량 정도만 짜서 드시면서 단계적으로 양을 한번 늘려보세요. 위장이 어느 정도 적응되면 과육까지 갈아 넣은 스무디, 나중에는 껍질째 얇게 썰어 샐러드 토핑으로 올려 드시도록 조금씩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겠죠. 또 하나 치아 보호도 중요해요. 구연산이 이 치아 에나멜을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레몬수나 레몬 스무디를 드신 뒤에는 한 모금의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해서 치아와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 당뇨 때문에 단맛이 부족하다고 설탕이나 시럽, 꿀을 타면 혈당 관리 효과가 무력화가 되겠죠. 단맛을 원하실 때는 혈당 상승이 적은 스테비아나 꿀이나 에리스톨 같은 대체 감미료를 아주 그나마 조금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낫겠죠. 레몬과 궁합이 나쁜 음식도 있어요. 첫째는 정제 탄수화물이 가득한 달콤한 빵, 케이크 같은 디저트류예요. 신맛을 덜 느끼려고 단 음식을 곁들여 먹으면 혈당이 급등하고 레몬의 당 조절 장점이 사라져요. 둘째는 위산 분비를 지나치게 촉진하는 커피나 탄산음료와 함께 드시면 속쓰림이 2배로 올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고단백 고지방 식사 직후에 곧바로 레몬을 대량 섭취하면은 단백질 소화 과정이 꼬여서 더부룩함이 길게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메뉴를 드신 날에는 레몬을 식후에 약 2-3시간 뒤에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조금씩 섭취하는 편이 좋겠죠. 반대로 레몬과 함께 드시면 좋은 짝꿍 음식도 당연히 있겠죠. 대표적으로 생강이 있어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레몬의 비타민 C나 구연산이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잡아줘서 위도 편안해져요. 따뜻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와 얇게 썬 생강 2-3쪽을 넣고 5분 정도 우려서 아침 공복에 한번 드셔보세요. 두 번째로 계피가루를 소량 넣은 레몬수가 혈당 조절에도 탁월해요. 계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도 알려져 있죠.
다만 계피는 하루 약 반 작은술 이내로만 넣으셔야지 간에 부담이 없겠죠. 또 다른 짝꿍으로는 녹차를 권해드려요. 따뜻한 녹차에 레몬즙을 조금 섞으면 카테킨과 비타민 C가 만나 항산화력이 배가 돼요.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내장 지방 분해를 촉진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니까 점심 식사 후에 디저트 대신 이 한 컵으로 한번 즐겨보세요. 자, 이제 실제로 레몬을 먹는 방법을 이 생활 속으로 한번 끌어와 볼게요. 첫 단계는 착즙 레몬수예요. 레몬 반 개 또는 한 개를 손으로 펌프형 레몬짜개에 눌러서 즙을 낸 뒤에 미지근한 물 200에서 250ml에 타서 아침 공복에 천천히 드세요. 이때 껍질 속 하얀 부분을 가위로 조금 잘라 넣으면 팩틴이 더해져 장 청소 효과가 또 좋아져요. 두 번째 단계는 통째 갈아 마시는 레몬 스무디예요. 껍질 포함 한 개, 씨만 빼고 얼음이랑 물 바나나 반 개나 당근 몇 조각을 함께 넣어서 한번 갈아보세요. 바나나나 당근의 자연 단맛이 신맛을 우려뜨려서 맛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위가 약한 분들은 바나나 당근을 먼저 적응한 뒤에 레몬을 뒤섞어 가는 식으로 천천히 넓혀 가시는 게 안전하고, 세 번째 단계는 생레몬 슬라이스예요. 잘 씻은 레몬을 동전 두께로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생선구이, 닭가슴살, 스테이크 위에 올리거나 물병 속에 조금 띄워두고 하루 종일 조금씩 우려 마셔보세요. 이렇게 슬라이스로 섭취하면 껍질 속 상기 성분 이 리모넨까지 흡수돼서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돼요. 네 번째로 레몬 껍질을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기를 추천드려요. 레몬 껍질을 잘게 썰어서 약 23일 정도 햇볕에 말린 뒤에 밀폐에 보관해 주시고, 감기 기운이 오거나 목이 칼칼할 때 마른 레몬 껍질 한 줌을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서 꿀 조금만 넣어서 드시면 또 세균 감염 억제나 기침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남겠죠.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레몬 원물 1개 정도면 충분해요. 위가 약하거나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 개에서 시작해 주세요. 간혹 레몬이 몸에 좋다니까 3, 4개씩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과하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장이나 위장이 약간 견디지 못해서 뭐 설사나 복통, 속쓰림 있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1일 최대 1개 원칙을 지키되, 신장 투석 중이거나 칼륨 배설이 어려운 또 만성 신부전 환자라면 주치의와 꼭 상의하신 뒤에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레몬을 고를 때도 요령이 있어요. 겉껍질이 지나치게 반질반질하면은 왁스 코팅일 수가 있으므로 가능한 친환경 표시가 있거나 껍질이 은은하게 윤나는 정도의 신선한 것,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하고 껍질이 얇아 보이는 것을 고르세요. 농약이 걱정될 때는 굵은 소금이나 식초물에 약 1, 2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려 씻으면 또 잔류물질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겠죠. 레몬을 먹는 시간을 살짝 달리해서 또 얻을 수 있는 특별 효과도 알려드릴게요. 상쾌한 아침을 원하신다면 잠에서 막 깬 공복에 미지근한 레몬수 한 잔으로 장을 한번 깨워주세요. 식전 30분의 레몬수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해 당뇨나 대사증후군 관리에 좋아요. 저녁 늦게는 부은발이 고민이신 분들은 취침 전 2시간 전에 따뜻한 레몬수에 계피가루 한 꼬집 넣어서 드셔보세요. 칼륨과 계피의 이뇨 혈관 확장 효과로 밤새 붓기가 빠지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또 운동 전에 레몬수 한 잔을 드시면 항산화 효과 덕분에 근육 손상과 피로감도 줄일 수가 있겠죠. 레몬은 간 해독이나 신장 결석 예방, 혈압, 혈당 조절, 피부, 관절, 면역 개선까지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역할을 하지만 위장과 치아에는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 하루 1개 이하 단계별로 늘려가며 드시는 것이 안전하고, 빵이나 커피, 기름진 식사 직후엔 피하시고 생강, 계피, 녹차 같은 좋은 친구들과 짝지어 섭취하면 효과가 또 배가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껍질 속 하얀 부분은 버리지 말고 가능한 통째로 섭취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자연에서 온 레몬의 힘을 일주일만 꾸준히 한번 경험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가 가벼워지고 또 눈의 피로가 줄고 화장대 거울 속 내 얼굴이 또 환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